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자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규제로 거래 성사가 어려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땅값이 4.02% 상승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집가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2월 전국 입주 물량이 12,300여 가구로 올해 상반기 중 가장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192가구, 지방은 7,156가구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전에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대책은 조금은 다를까요? 부동산 커뮤니티를 조금 살펴보니까 매수 고민은 오히려 지각으로 인한 페널티, 그 비용만 더 물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또 고민해봤자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니 지금 빨리 사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확실한 공급 시그널이 좀 담겨 있어서 서민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좀 갖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대책들도 나오는 대로 저희 방송 통해서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도 늘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바람이 조금 불어서인지 날씨가 꽤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만큼은 따뜻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시장이 관망세라고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 머릿말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요. 관망세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쪽에 더 이익이 될까요? 우선 뭐 매매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대,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있죠. 그럼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관망세라는 건 물건이 잠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불안할까요? 이제 임대 쪽으로 그 위험성을 전가가 되니까 임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내 집 마련은 저는 필수인 것 같아요. 굳이 여기를 뭐 시점을 재지 마시고 특히나 가뜩이나 없는 거래에서 올 초죠. 이제 5월 9일 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제 유예되는 게 그날로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많은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요 시기에 사실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요 시기가 지나면 사실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말 잘 참고하시고 주택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 해결 시원하게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월 이전이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고민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에 못다 하는 이야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오픈해두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 이용하실 수 있을지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매수를 어느 지역을 고민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황 얘기 듣고 그다음에 가장 어울리는 물건들, 지역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투자 본인 쪽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를 많이 꺼려하는 성향이라 자녀분들, 무주택 자녀분들을 위한 뭐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투자 물건들을 상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미래에 어떻게 보면 가치 충분히 보장돼 있는 그런 지역들의 물건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하시면 아마도 부동산 투자 성공에 있어서 좀 더 빠른 길을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가족분들과 함께 특히나 자녀분들과 함께 방문하셔도 아마 우리 집 재정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재테크 고민되신다면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세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더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경기도 신원동에요. 네. 동일 스위트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네. 마포구 성산동 4구역에 지금 모아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의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경기도의 이 동일 스위트 2차 이거 고양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삼성지구 고양이요. 고양시 삼성지구의 동일 스위트 2차 하나, 그리고 마포 성산 4구역의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 하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거주는요, 천연동 아파트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러면 지금 3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3주택 중에서 우선 거주주택 빼고 그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개의 주택에 대해서 한번 미래 가치 따져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요즘 네.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 다주택자시네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어떤 걸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두 가지 중에 성산동 거 먼저 좀 볼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산동께 이 성산동의 모아타운 4구역이라고 하셨죠? 예, 예. 이 모아타운이 문제가 될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처리를 왜 하실까?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 모아타운은 그냥 가져가고요. 네. 동일 아파트 이걸 갖다 처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처분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그죠? 그래가지고, 예. 근데도 처분하셔야 되죠.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요즘에 뭐 세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거 뭐 데자뷰 현상 같은데 제가 옛날에 요 비슷한 상담을 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네. 뭐 지금 이제 갖고 있으면 점점 더 팔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아까 모두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5월 달 안에 정리 좀 하시는 게 그때 이제 거래에 예. 대한 또 바람이 불 테니까 아마도 더 바깥쪽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양주라든가 아니면 저 파주 저쪽 위쪽 뭐 파주 금천이니 운정이니 이런 쪽 뭐 의정부 저 위쪽으로 뭐 경기도 포천 동두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삼성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사실 수가 있고 막 운정에서 삼성으로 올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동두천 포천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경기도 저 김포 쪽 이런 쪽들에서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이번 기회에 아마도 매수세는 붙을 거예요. 뭐 네. 거래 자체가 좀 거래량이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중심지에서 그 위수 지역 쪽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성산 모아타운 자체는 예. 나쁠 이유가 없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구잖아요. 네네. 마포구가 지금 동쪽하고 서쪽이 그러니까 동마포, 소마포가 너무 뭐죠? 굉장히 좀 차이가 지는데 이 차이가 지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뭐 무슨 소리냐면 여기 홍익대학교 있잖아요. 예. 이 홍익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을 우리가 서마포라고 하고 우측을 동마포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측은 지금 아파트 뭐 뉴타운이니 뭐니 이런 덕에 의해서 아파트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쪽은 잠잠하거든. 근데 오히려 어떤 뭐 지세로 보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서마포 쪽이 오히려 저쪽 상암 빼고는 대부분이 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쓰게 되면 되게 좋은데 일단 지금 홍대에서 합정으로 이어지는 이 상권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이쪽 지역은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예, 마포 그 서쪽 서마포 쪽은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저축 노후주택 주거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그나마 여기 가저역에서 마포 구청역으로 이어지는 요 블록 자체가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이제 성산시형이잖아요. 성산시형 자체가 사실은 초소형이면서 서민용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시형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이쪽 자체가 새로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우리 모아타운 그러면서 나머지 구역들의 기존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체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시는 지금 성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 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구역 같은 경우는 뭐 올 초에 이제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것 같으니까 예, 이런 쪽으로 쭉 갖고 가신다고 하면 뭐 글쎄요, 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산동에 있는 모아타운은 갖고 가시는 게 좋고 반대로 지금 저기 삼성역 위쪽이죠. 저쪽으로 신혼동이라고 하는 게 이쪽 삼성 동일 스위트 2차 이 아파트가 되는데 여기 자체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쪽에 불광동 쪽 빌라를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지역 자체도 이제 대체재가 많다는 말. 여기 이제 연신 내에 그 뭐라 그러죠? GTX에 대한 호재 때문에 주변이 이제 또 정비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는데 이쪽 구파발역 쪽으로 은평 뉴타운이니 지축지구니 삼성지구 이런 쪽에 대체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동일 스위트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26평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21년도에 7억까지는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5억 초반대로 가격이 뭐 내려오고 나서 이게 그냥 수평이야. 그냥 거의 뭐 전고점 회복은 끝이고 뭐 그냥 계속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실은 거래가 회복되면서 이번에 이제 올 초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정도에 바람 불 때 연 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갖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지축지구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은평 뉴타운은 좀 오래됐다고 하지만 지축지구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연신내까지 2정거장뿐이 안 되는데 요거 한 9억 되면 30평대를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삼성 이쪽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오른 폭이 좀 뭐 그냥 미미하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창릉 신도시가 만약에 입주 자체를 지금 현 정부에서 엄청 좀 드라이브 걸어서 빨라질 텐데 여기 꾸려지면서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삼성 지축지구 특히나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위쪽은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저쪽에 어디라고 할까요? 경기도 서남부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서부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 저 위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머무를 수만은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내려오셔야 돼.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될 텐데 우리 시청자님 말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내려와 주셔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맞물려서 시청자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꼭 좀 파세요. 예. 대표님 간단히 뭐 좀 하나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짧게는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경기도 거를 팔고 나면 이게 마포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천연동 걸 이걸 팔게 되면 천연동 걸 먼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양도 차이 지금 예. 그렇죠. 3주택에서 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당연, 그건 당연하죠. 20% 30% 업돼서 하는 거니까 이제 5월 9일이 지나버리면. 그럼 이제 저 마포구도 이게 저 주택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죠. 마포도 주택인데.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한번 현명하게 판단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주택 상황이라서 아마 정말 더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우선 투자 가치 면에서 봤을 때 고양시에 가지고 계셨던 이 아파트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얼른 또 매수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투자 전략,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희 아이가 이제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네, 예, 저기 신사동, 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빌라. 네, 그 빌라를 사고 싶어 해요. 네. 근데 빌라가 이제 무수히 많기는 한데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도 좀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 청실 맨션이라고 있어요. 압구정역에서 좀 가까운 쪽에 있는. 네.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다른 빌라에 비해서 재건축이 좀 될 가능성이 있나 하고 뭐 그래서 그거하고 두 개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실거주하실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 네. 네네네. 강남구 신사동 근처에서 이제 다세대 네네. 주택을, 그러니까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래도 네네네.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좀 거주를 네네네.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 네네. 중에서 압구정역에 좀 가까운 청실 맨션이라는 걸 네. 보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죠.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녀분 상담을 대신해 주시는군요. 네네. 네, 자녀분이 직접 상담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뭐 엄마가 또 전해드리면 또 이중 얘기가 되니까. 아니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집을 많이 보러 다녀서. 네, 알겠습니다. 더 상황이 네네. 있겠죠. 네네. 꼭 여기를 신사동을 꼭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쪽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애들 학교도 또 중초등학교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신구초등학교. 네네네. 그러면 손주분께서 이제 학령 네, 나이가 3학년. 된 거예요? 네네네. 3학년. 3학년. 네네네. 3학년이면 옮기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 네네네. 왜냐하면 6학년 때 옮기면 이제 좀 늦어. 네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즘은 산후조리원 동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산후조리원,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로 가다 보니까 네네네. 너무 늦으면 뭐 왕따 그런 비슷한 걸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신구초등학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통들은 대치동 이쪽을 가게 되는데 거기는 좀 그리고 자녀분이 그러면 이 생활권이 이쪽 네네. 신사동, 압구정동 이쪽이신가 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네. 이 지역은요. 네네. 그냥 말 그대로 이쪽 지역 자체가 상권도 엄청 발달이 돼 있고요. 네네.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이쪽이 학군도 괜찮아요. 네. 여기 신구초등학교니 신사중학교니 현대고등학교니 여기 괜찮고요. 이쪽에 여기가 중학교니 이런 쪽들이 그리고 압구정이 여기에 학원가가 많이 발달을 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쪽이 재미있는 게 네네. 도 아니면 뭐야? 네네네. 예,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죠? 네네네. 예, 주거 지역 자체가 그냥 주거 비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네. 주거 비용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도 아니면 뭐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최고의 집값을 형성하는 아파트 단지 아니면 그냥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홀로 아파트도 기시벅이네 아주.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주거 비용 자체가 높은 지역에 있어서 그렇고요.
네. 여기서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 사실은 아닌 거고 아, 예. 예, 여기는 그냥 내 상황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요. 이제 우리가 네. 이쪽에 압구정 현대나 한양 이런 것들을 선택, 뭐 미성 이런 것들을 선택을 못하면 네. 빌라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세 물건이든 네. 매매 물건이든 네. 물건 자체가 없어 별로. 아, 그러니까 선택하기도 힘들어. 아, 그 소리는 뭐냐면 그냥 빌라를 산다고 해도 네. 황금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아, 다른 쪽하고는 다르게. 네. 그런 의미에서 청실 맨션을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맨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을 그냥 그전 이거 뭐 한 30년 이상은 됐겠죠. 네네. 뭐 안 봐도 뻔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는 빌라들을 그냥 무슨 맨션 막 이렇게 네. 붙였다고 이름을. 네네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빌라야 빌라. 네, 네. 예, 빌라인데 다른 빌라들처럼 이렇게 밑에 뭐 1층 필로티식으로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거다 보니까 네. 요즘 지은 것처럼 뭐 1층은 주차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단지 앞에다가 이렇게 네. 담을 치고 네. 그러니까 지분이 넓죠 세대당.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네. 그거는 좀 가능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소규모 재건축으로 해서 네.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네. 그거를 너무 기대는 안 하셔도 너무 기대를 안 하시는 것도 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냥 여기는 네. 손주분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를 하실 거잖아 어차피. 네네. 근데 이쪽에 아파트는 거주하기에 뭐 너무 비싸니까. 네, 안 되죠. 예, 그래서 대체제로서 그냥 거주한다라는 내가 거주 목적 달성한다. 여기에 네. 초점을 맞추시고요. 네. 빌라를 우리가 흔히 재개발 빌라가 아닌 그냥 일반 빌라를 들어가게 되면 황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네. 나중에 팔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제가 사지를 않아. 우려하는 것도 그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닌 빌라들, 재개발은 뭐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오래될수록 좋겠지만 네. 그냥 일반적인 빌라들은 사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감가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재개발 호재도 아닌데 여기를 굳이 내가 이 돈을 주고 그러면서 아무튼 저 돈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다시 팔고 내 목적 달성하고 다시 팔고 나오기가 쉬운 네.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네. 이 지역은 그런 빌라 자체도 귀한 게 왜냐하면 그냥 도 아니면 몰아서 그래. 예,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네. 빌라는 네, 별로 너무 있지도 않고. 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지금 나중에 청실 맨션이 뭐 재건축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그 후의 문제라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근시안적인 걸 먼저 가시적인 걸 생각하시라는 소리고요. 네네. 지금 손주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생활권이고 이제 손주분도 어차피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좋은 네. 학군으로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건 맞는 소리고 네네. 그렇게 해서 와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그 근처에서 학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디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해. 네. 어디 뭐 수시로 가려고 저쪽에 어디 뭐 시골로 이사 가고 거기서 1등 해갖고 수시로 가든 이런 거 말고는 네. 그냥 여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재건축을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저는 청실 맨션을 그러니까 그 개발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지금 거주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다가 거주하고 있다 보면은 또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호재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냥 매수 찬성 의견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9억에서 12억 정도 아마 금액이 그 정도 될 건데 네. 이 주변에 빌라들이 그렇거든요. 맨션들이.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방어는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실거주 목적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복잡하시면 그때는 우리 아드님께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110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답심리동에 36-5구역 내에 모아타운 구역 다세대 주택을 하나 살까 합니다. 지금 매수해봐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모아타운 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답변부터 드리면은 찬성이고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런 거 하면 일단은 서울 전체로 봤을 때 동북 쪽 라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그 지역 거기가 정비 사업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아파트로 변했을 때 과연 1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 이 지역 자체가 중위 입지, 상위 입지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가? 지금 상황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 이 지역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요. 저 위쪽에 동북 쪽 라인 자체가 저 위쪽에 이제 창동 상계가 되겠죠. 창동 상계가 저 위쪽에 잡게 되는 거고요. 내려오면서 이제 광운대 일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장위 뉴타운도 섞여 있겠지만 일단 이쪽 축으로 본다면 광운대 주변이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내려오시다 보면 이제 이문 뉴타운이 되겠죠. 이문 뉴타운으로 걸치게 되면서 그 밑에가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당연히 성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전농 답심리 뉴타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참 그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아래쪽 이 한강 건너게 되면 바로 이제 압구정 청담이거든요. 그 바로 앞에가 이제 건너게 되면은 같이 강북이라고 해도 웬만한 강남 쪽에 있는 웬만한 지역들은 명함도 못 내밀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다시 재탄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수 쪽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위에 전농 답심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 위부터 아래서부터 보면은 이제 강북쪽으로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되는 건데 그 지역의 2등 쪽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쪽. 그러면서 또 청량리에 전농 답심리 뉴타운만 떼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기준이 어딜까요? 청량리 역이 되는데 지금 청량리 역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미래를 왜 기대할 수밖에 없는지는 지금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얼핏 생각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KTX까지 해서 추후에는 11개 노선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11개 노선이 이쪽으로 집결을 한다라는 소리는 청량역으로 집결한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 시청자님께서 지금 고민하는 답심리동에 있는 모아타운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서울, 수도권, 전국까지 그냥 일일 생활권도 아니고 지금은 한 2시간 생활권으로 해서 여기가 모두 커버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으면 일자리 전체 어느 쪽으로도 퍼질 수 있다라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 환경 자체가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청량리 좀 우리가 기피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끔하게 정비가 되면서 지금은 굉장한 관심의 어떤 핵심 축으로 동북 라인에서는 굉장한 핵심 축으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야.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전농 답심리 뉴타운 자체가 과거에는 금액 자체가 높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30평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16억에서 18억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답심리동에 있는 이 구역이 되는데 36-5구역 여기에 있는 모아타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 10년 내에 입주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전농 답심리
뉴타운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16억에서 18억의 30평대가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 10년 뒤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25억은 그냥 밟고 가는 아파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쪽 모아타운 구역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투자 금액이 2억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 2억 들여서 25억짜리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지금이죠. 요 기회가 넘어가게 되면 투자비가 올라가든 물건이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런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고민하고 돌다리 두드리다가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권리 산정 기준 일에 벗어나게 되면 뭐 현금 청산인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기회 자체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그냥 뭐 계속 기다려 주진 않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역 내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구역이 되는 거고요. 답심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가 소요되는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구역 자체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아래서부터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 공청회를 실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계가 정형화가 됐죠. 구역계가 이렇게 확정이 된 상황에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거 동의서 만족하게 되면 당연히 구청에서 집계해서 서울시로 접수를 하겠죠. 그럼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속도 자체, 여기에 대한 속도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사업성이라고 본다 하면 지금 이 모아타운 구역 내에는 지금 1200세대를 예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조합원이 440세대가, 그러니까 호수가 살고 계시니까, 그러면 1200세대의 기부 체납 내지는 의무 임대수 해서 한 240호 제외한다고 해도 조합원 물량 충분히 빼면서 620세대가 되겠죠. 620세대가 순수 일반 분양 물건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 높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즉 사업성 있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우선적으로 전 조합원 모두 30평대 84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는 받을 수 있는 뭐 자격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뭐 선택에 따라서 뭐 20평대니 40평대니 뭐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사업성도 확보된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자체가 순환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직감이거든요. 직감. 무슨 소리냐? 간대매공원 구역 같은 경우가 22년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답심역 앞에 있는 요 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3년 말이니까 24년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22년, 24년, 2년 텀이 되는 건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동의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죠. 2년 텀으로 해서 26년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시는 답심이동 36-5구역, 여기 1, 2, 3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 구역 같은 경우는 2년 텀으로 해서 올해가 구역 지정이 될 확률이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수 찬성 의견 드리고요. 좀 가셔서 좋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또 끊고 나서 다시 전화 한번 주시면 또 제가 조언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찬성입니다. 네, 왜 매수해도 되든지 왜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길게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빠르게 실행 계획 세워보세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는
경기도 부천시 계안동에 있는 네. 쌍용 더 플래닛 온수 청약을 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은계 파크자이라는 25평대를 좀 보고 있어요. 네. 매매로.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청약 당첨이 됐을 때 네. 분양가가 8억이 넘어가면은 네. 이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계양동에 위치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 청약 여부를 우선 처음에 여쭤보셨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은계 파크자이는 이거 시흥에 위치해 있는 거죠? 네. 네,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거주는 저희 지금 부천에 살고 있어서 네. 위치상으로는 가까운 편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주까지 생각하면서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는 분양가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예,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좀 8억이 넘는다, 뭐 안 넘는다 좀 말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엔 8억이 넘는 건 조금 비싸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청약을 계속 진행해 보느냐,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시흥시 은계 파크자이 25평대를 매수해 보느냐, 어떤 방법이 좋을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찾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은계 파크자이랑 네. 여기 온수역에서 역곡역으로 이어지는 여기 쌍용 플래티넘을 보시는 거죠? 예, 이 맞습니다.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28년 입주인 거잖아요. 예, 6월로 알고 네, 있어요. 28년 6월로 이제 입주가 예정이 돼 있는 신축 청약 아파트야. 좋습니다. 근데 은계 파크자이랑 이 쌍용 플래티넘이랑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떼뚱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 아파트들을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부천 중동에 살고 있는데 네네. 좀 중동 쪽으로 아파트 보다 보니 네. 좀 일기 신도시 아파트라 구축이 많아서 네. 신축급으로 좀 보다가 이제 부천 쪽에는 가격대가 좀 높아서 네. 좀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은계 네. 파크. 네. 지금은 임대로 거주하세요? 자가로 거주하세요? 제 부모님 집이긴 한데 네. 엄마 명의로 된 빌라에 하나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놓은 상태고 네. 지금 이거 팔리는 돈과 해서 돈이랑 같이 좀 모은 돈이랑 같이 좀 이제 이전을 하려고. 네. 결혼을 하셨고요? 네, 결혼은 했어요. 아이는요? 아이는 아직 없어서 네. 지금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네. 좀 아기 생각도 있고 네. 네, 그런 애국자시네, 애국자. 결혼도 하시고 아이 생각도 있고 하면 네. 그런 상담을 아주 더 신중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은계 파크자이 20평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5평대가 5억 7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은계 파크자이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선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20평대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억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 은계 파크자이의 가격의 변화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 아파트 자체는, 그러니까 은계지구가 이제 새로 구 도심도 있고 이렇게 새롭게 또 도심이 형성된 곳도 있잖아요. 예. 새로 형성된 곳에 어떻게 보면 은계 파크자이는 좀 괜찮아. 우리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상업지도 발달이 돼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편협적이지만 그쪽에 또 학원가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생활하기는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은계 파크자이가 글쎄 여기서 살면서 그러니까 서울 접근성보다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서울 직장인들보다는 지금 시청자님 같이 뭐 이쪽에 의왕이라든가 아니면 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직장인들도 여기에 거주를 많이 한다라는 소리야. 즉, 그러니까 서울 접근성보다는 그냥 은계지구는
꼭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공단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즉 좀 비싼 쪽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지들에서도 뭐 만족스러운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기대만큼 쭉쭉 올라가지를 못했던 지역이에요. 네. 네, 그런데 굳이 내가 여기를 들어가 갖고 굳이 있는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은계지구에서는 은계파크자해가 좋은데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는 온수역에 있는 쌍용, 그러니까 여기 뭐 부천시라고 해도 그냥 온수역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냥 광명 생활권으로 되는 거야.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뭐 28년 입주라고 하지만 이 아파트만 볼 게 아니고 지금 금액 자체를 8억이 넘어가면 어쩌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편한 세상 있잖아요. 네. 이 편한 세상도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우리 지금 고민하시는 더 플래티넘 온수역에 대한 얘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편한 세상이 여기에 더 가까이 있고 얘들은 20년 뭐 오래된 아파트 아니거든요. 세대수는 우리 거보다 조금 더 많고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8억 5천 정도 형성이 돼 있어. 20평대 아파트가. 듣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는 지금 앞으로 2년 뒤, 뭐 만 3년 뒤에 이제 이렇게 입주를 할 예정인데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아파트 자체가 금액 자체가 뭐 푹 꺼지고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아파트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자체도 나중에 입주했을 때 지금 8억 5천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경쟁 뭐 8억대 가격, 8억 초반의 가격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억 선이라고 하면 네. 그렇게 되면 추후에 우리 여기 온수역 있는데 아파트들이 지금 여기 대형 빌라 이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단지 자체가 이 위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가 신축 아파트 촌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지만 물론 역과의 접근성은 좀 애매해. 역곡역에서 이 온수역 사이에 딱 중간쯤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맞아요. 도보권으로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길 건너면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뭐 지금 이런 걸 따질 때는 아닌데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쌍용 플래티넘이나 그러니까 온수역 아래에 있는 이편의 세상 요 블럭 지금 우리가 네. 고민하시고 계시는 요 블럭의 아파트들은요 광명을 기준점으로 생각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부천 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명 쪽에 있는 광명 뉴타운에서 이제 갭 메우기를 하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두 정거장뿐이 안 되니까. 네. 이해되세요? 근데 네. 광명은 바로 기준 자체를 신길 뉴타운을 기준으로 또 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금액 자체가 그냥 광명이 좋으면 우리 쪽도 좋은 거야. 그 추종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같은 20평대를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한 13억, 14억? 좀 네. 입지 좋은 곳들은 뭐 16억까지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금액 자체가 거의 절반 가격뿐이 안 되니까 충분히 갭 메우기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여기 자체가 아파트 촌으로 되면서 뭐 역으로 거꾸로 한 두 정거장 가면은 부천종합운동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뭐 GTX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지금 얘네들 2월에 그 청약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100% 당첨된다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뭘 고민을 해? 네, 그게 그래서 당첨됐을 때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안 되면은, 네. 그 부천 중동에 있는 보란마을 아파트도 좀 보고 있거든요. 굳이 부천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장이 부천이라, 제 와이프도 아니 그러니까 같이 본인은 직장이 부천이지만 네.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보면 매김수라고 할까요? 상향하는 것들은 다 서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부천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부천은 이제 자족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천은 서울 의존 도시로 이제 완전히 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의 접근성 자체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지금 7호선과 2호선, 1호선으로 서울에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는 뭐 산업단지도 부천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산업단지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 위세가 죽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시청자님께서는 부천 쪽에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쪽의 지역 자체는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은 광명이라든가 저 신도림 그다음에 신길 이쪽을 보고 겨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쪽에 온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투자자 내지는 실거주자들도 이쪽에 비싼 주거 비용이 점점 낮은 곳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나는 아파트 가격은 뭐 올라가는 건 어차피 이쪽 보고 하는 거니까 나는 내 편의성에 의해서 부천 쪽에서 근무한다. 이거는 뭐 전혀 별개의 내가 꼭 굳이 직장 근처로 갈 필요는 없잖아. 예를 들어 직장이 삼성동이야. 아니면 여의도야. 이러면 내 직장 근처로 가는 걸 일생일대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지만 굳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 종합해 드리면 네. 요거 아파트 가격 저는 8억 선이면 경쟁력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우선은 청약에 당첨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청약은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금액 자체가 분양가 자체를 면밀히 보시고 요게 8억 선이다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8억 중반까지는 필요 없는 거고 이 편한 세상보다는 낮아야 되겠지. 네. 예, 그런 금액선 뭐 8억에서 8억 2천 사이까지도 경쟁력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금액을 레인지 선으로 해서 만약에 안 됐으면 들어가세요. 아까 어디 있어 우리가 은계지구에 그거 있잖아요. 네, 은계파크자이. 은계파크자이 들어가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힘들 걸. 청약 당첨이 일단 뭐 되면은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금액 자체는 저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분상제 적용이 되는 곳이니까 금액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청약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고민하자 조언 주셨으니까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매일 회자되고 있기도 하는데 오늘은 강의 시간 좀 짧게 남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소장님? 아, 네. 진짜 시간 자체가 다 됐는데요. 일단 26년 올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상승 가치가 높은 지역 좀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한번 보시게 되면 1월 21일이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상반기 부동산 대책 뭐가 있느냐 이제 기자가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답변했던 게 우리 대통령께서 답변한 걸 보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는 뭐 완화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을 나눠서 얘기를 하셨죠. 무슨 소리냐? 이제 공급도 그 전에 계속해서 뭐 몇만 세대 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제자 신문을 보니까요. 뭐 신문이래. 아직은 제가 나이 먹었나 봅니다. 어제자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강남구청, 뭐 제가 강남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강남구청을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한 1,500세대 정도 규모로. 그러면서 이제 도심에다가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에다가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 중에 하나겠죠. 사람들이 서울 주변에다가 아무리 집을 짓는다고 해도 안 하니까. 그러면 강남구청 선호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 1,500세대를 지었어. 그러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분상제 적용해서 금액이 좀 싸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 강남에다가 1,500세대를 넣어서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야, 새 아파트가 금액이 싸니까 주변도 좀 싸져봐. 이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득달같이들 청약을 넣고 막 해가지고 로또, 또다시 로또로 돼갖고 여기 말 그대로 여기에 당첨되면은 인근 아파트 가격으로 쫙 올라가게 되니까 이 후자가 더 클까요? 저는 글쎄요. 선호하는 지역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공급적인 방안, 이 확대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수요 쪽은 지금 다주택자 규제는 예고가 돼 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 쪽을 좀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세금은 자제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세금을 하든 뭘 하든 잠깐 움츠리면서 옛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또 학습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준비된 자료들은 그러면 다음 시간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발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왜 시장이 아직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체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